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이네요. 주식회자입니다. 원래 어제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영상 준비는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이래저래 일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번 주 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조금 장 난이도는 있는 편 같아요. 지수도 안 좋고, 그리고 수급 분산까지 심하고.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또 이번 주 한 주에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번 주에도 다들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지수가 안 좋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매수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천천히 종목을 모아가도 됩니다. 왜냐? 이런 장세에서는 괜히 너무 달려들었다가 달려들수록 더 상처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를 뭐 매매를 안 하면서 피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를 줄이고 매집을 하면서 또 이제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어떤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장세가 안 좋아도 일정은 굵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이제 큰 재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모아간다면 그때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6월 24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코스피가 2800선 지지를 실패를 했어요. 이제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2800선을 이제 2년 4개월 만에 뚫어주고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지지가 실패가 나오면서 그 박스권에서 이제 다시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코스피는 지금 단기 추세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21선 이탈 등 월요일부터 오늘은 좀 힘 빠지는 장세였다. 코스닥은 확실히 지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 다시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외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은 우량주, 대형주, 저PBR, 밸류업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은 소외받는 느낌? 하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세력주는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세력주에도 외인들이 붙어주면 더 힘이 강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약간은 코스닥 종목들은 약간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도 테마가 오늘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단타 종목만 사람들이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수 하락에 수급 분산까지 됐고, 보통 지수가 상승하면서 수급 분산이 되면은 그때도 장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수급 분산까지 일어났어. 그러니까 최악이었죠. 장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굵직한 일정이 이번 주에 많이 남아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냥 뭐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뭐 4월, 5월, 뭐 4월 이럴 때처럼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번 달 손실이 뭐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이번 달은 손실이 꽤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수익 중이긴 한데 손실이 이번 달은 그래도 며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확실히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증시는 일단 약세였습니다. 약세였고, 나스닥은 금요일 날 0.18% 하락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27% 하락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0.70% 하락 마감, 코스닥은 1.3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 유전, 그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전 테마가 그나마 강했는데, 약간 주도주? 그쵸, 오늘 GS 글로벌이 오늘도 많이 오르면서 그나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고, 주도 테마 역할을 했다. 그리고 조선 해운은 사실 이쪽으로는 거래대금이 거의 쏠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을 뭐 매매하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해운 테마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긴 해야 돼요. 근데 뭐 거래대금이 이쪽은 많이 터지지 않았고, 방산 역시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했던 건 그냥 유전 하나랑 전력 중에 일부 종목, 그러니까 그리드 위즈랑 재룡산업 정도만 강했어요. 전력에서는. 나머지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랑 화장품 테마, 우리 수출주, 대표 수출주도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얘는 뭐 악재가 있다기보다 오늘 장의 힘도 약했고, 그리고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테마는 이번 주 이제 아마존이 와서 설명회를 하죠. 컨퍼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테마는 그때 기점으로 이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끝나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이오 테마도 오늘 약했어요. 2차전지 바이오. 이제 코스닥에 많이 있죠. 둘 다 약했고. 그리고 방산이랑 뭐 반도체. 방산은 오늘 강보합이거든요. 강보합이에요. 반도체는 일단 오늘 뭐 YC, DI 이런 애들이 조금 괜찮았죠. 삼성전자도 지금 8만원을 지지해주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SK 하이닉스 조금 많이 이제 하락했지만 삼성전자
이런 애들, 관련 애들이 오늘은 괜찮았다. 그래서 반도체는 보합이에요. 그래서 몇 종목만 일부적으로 오르고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현대차도 약간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없죠. 얘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고. 자, 지금 우리가 그 시장에 있는 주도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주도 테마를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유전. 최근 주도 테마를 했던, 그리고 전력. 그리고 또 뭐 있어요? K푸드, 음식료 테마. 그리고 K뷰티, 화장품. 이 정도죠. 그리고 뭐가 있나?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지금 뭐 얘네들은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뭐 플러스, 굳이 끼자면 반도체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반도체 일정이 가장 빠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지. 반도체보다 더 빠른 일정이 있었나? 다 목요일 날 있어요. 굵직한 일정이 거의 목요일 날 있고. 아무튼 요 테마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근데 또 수급 분산이 심하고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애들, 유전, 음식료, 화장품, 전력 매일매일 봅니다. 보긴 하는데요. 매매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보지만 그날 나오는 이제 주도 테마, 주도주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상장도 많았고, 그리고 이번 주도 신규 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4종목이 상장을 하죠. 오늘 상장했고 수요일 빼고 계속 아마 상장이 있을 거예요. 맞나? 그래서 신규 상장도 지금, 맞아, 내일은 SOS랩 얘도 상장을 하고 수요일 빼고 상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일정 보면 빽빽하죠. 지금 별표 친 거는 중요한 것들 이렇게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애들의 당일 주도 테마를 매매해야 되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우기도 좀 어려워요. 이런 장세에서는 내가 시나리오를 세워봤자, 만약에 이제 세워봤자가 아니지, 세우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세우는 건 좋고, 이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완전 제 이 영상을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그날 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한 테마에 그날 당일날 올라오는 그런 주도주 혹은 주도 테마까지 우리가 계속 봐줘야 된다. 왜냐? 지금은 돌아가면서 오르긴 올라요. 반등이 나오긴 나와. 다 저런 주도 테마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너무 깊게 밀려요. 그리고 계속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내가 모았다가 딱 이 순간에 매도하지 않으면 바로 떨어져.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은 단기 스윙이 잘 안 먹혀. 오로지 지금은 단타 장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리에 있고 딱 진짜 매도하는 거 아니면은 단기 스윙은 지금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근데 뭐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다가 또 다음 주부터 뭐 단기 스윙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은 계속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단타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그런 굵은 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부터 매수해 나간다면 또 그쪽에서는 단기 스윙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주말 중에도 큰 뉴스는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뉴스는 없었고 다 그냥 있던 뉴스 재탕이에요. 그래서 일단 뉴스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차트 보고 일정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환 계속 오르고 있죠. 1300, 아까 1390달러 넘었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1386달러. 그리고 원자재에서는 구리가 이제 주말에 좀 하락을 했고,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네. 그쵸? 그리고 지수,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코스피 일봉이죠? 코스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2750 이 박스권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 구간을 깼었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깼다가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베스트였죠. 여기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이런 21선 금요일 날 버텨주는 척 하더니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우리가 소외받으니까 코스닥을 계속 매매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그날 핫한 종목들을 매매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매를 할 때 조금 고민이야. 코스피 우량주를 하자니 너무 안 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코스닥을 하자니 너무 많이 빠져.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짧게 먹어요. 그날 당일날 주도주.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그리드 위즈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요일날 한번 먹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중 적게 잡아놨었고, 근데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번 추매해서 이때가 이제 본전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한 3% 정도 먹고 나왔어.
이렇게 그리드 위주로 오전에 했고, 그리고 한중엔 CS 얘는 이제 신규 상장이었죠. 오전에는 한 주 샀다가 말았고, 이제 여기 다시 지수가 이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시가를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올 때, 이거 짧아 보이지만 5%입니다. 거의 5% 정도 이렇게 먹고 나왔고, 그리고 DI도 오늘 괜찮게 수익을 냈죠. DI는 계속 그 금요일부터 계속 실패를 했어요. 돌파매매 하려다가 본전, 돌파매매 손절, 그리고 오늘도 돌파매매 손절.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괜찮게 먹었죠. 8%까지. 여기서는 한 5% 이상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고, 그리고 GS 글로벌 얘도 이제 여기서는 1% 먹고 나왔고요. 여기서가 한 2, 3% 물려 있었는데 여기서 다 못 팔아가지고 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 타서 여기서 한 3% 정도 수익으로 나왔죠. 이렇게 매매했고, 손절한 거는 한국가스공사. 이런 식으로 얘도 돌파 매매 하려고 하다가 물려서 시가 깨질 때 손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3% 손절을 했고, 삼천당 제약이 오늘 많이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1%, 2% 정도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짧게 먹어요. 3%, 5%. 대신 저는 비중을 조금 그래도 들어간다는 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먹을 때도 짧게 먹고 손절은 더 짧게 끊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지금 물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몇 종목은 물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 물려 있는 건 거의 다 단기 스윙 종목에 물려 있습니다. 뭐 수익이었다가 좀 더 길게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다음날 되게 좀 하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스윙은 이번 달 진짜 어려워. 확실히 진짜 단타가 잘 되고,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장세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뭐 단타를 붙이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좋은 종목 잡으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뭐 지수도 저렇게 많이 좀,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코스닥을 매매를 좀 많이 하잖아요. 세력주가 많으니까. 근데 21선 밑에 있고 저렇게 힘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깊게 눌립니다. 깊게 눌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반등은 그래도 한 번씩 나온다. 하지만 그 반등 나오기까지가 너무 지하실에서 나와. 그런 점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할 거야, 눌림을 잡을 거야, 눌림 매매를 한다. 근데 눌림 매매라는 거는 사실 지수가 좋을 때 더 잘 나와요. 지수가 안 좋을 땐 눌림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지하실로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눌림 매매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당일 추세가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짧게 끊고 짧게 아까 뭐 GS 글로벌처럼 끊고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당일 종목, 주도 종목, 그런 데서만 눌림을 살짝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5일선을 기본적으로 그냥 깨고요. 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삼천당 제약도 5일선 그냥 깨졌죠? 일봉 보시면은 5일선 그냥 깨지고 11선까지 다이렉트로 왔어요. 근데 얘가 거래대금이 적게 터졌냐? 8천억 뭐 이렇게 터지던 애예요. 근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집니다. 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5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도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미장이 방금 시작을 했네요. 엔비디아 오늘 또 빠지고, 테슬라가 좀 오르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좋진 않죠? 오늘 뭐 1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좀 크게 났고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고 하죠. 남의 나라 와서 돈 버는데 좀 안쓰러워요. 그죠?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미장은 오늘도 약간 분위기가 안 좋고, 대기업 순위 바꾸는 외인 부대 활약, 코스피서 800조 넘게 샀다.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미장으로 넘어갔죠. 8조 이상 이제 뺐다고 하는데, 외인 부대는 오히려 800조 넘게 샀다고 합니다. 읽어보면은 중국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미중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중국으로 갈 돈들이 약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보유액이 사상 최대로 많다고 합니다. 요거 기사 되게 좋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1,400원대인데도 외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는 아무래도 결국은 우리나라 외인들이 증시를 이끌잖아요. 좀 더 상승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지표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좀 꺾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감히 제가 지수를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많이 나갔는데 외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줬고, 코스피에 많이 들어와줬고, 금융 쪽, 현대차 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임 상승 발주 증가, 선가 상승, K 컨테이너선 귀환이라고 해서 이런 해상 운임, 해운 테마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2주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2주 전부터 있던 뉴스고, 근데 그때는 안 움직이다가 이제 오늘 시간 외에서 해운 애들이 좀 올라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했었다가 뭐 일단
짧게 먹고 나왔거든요. 짧게 먹고 나왔는데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 기사가 있어도요, 수급이 쏠리지 않으면요 안 가요. 지금은 그런 장세예요. 오히려 악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고, 항상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2주 전부터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내일부터는 좀 받을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을. HD 한국조선해양 4.8조 규모 20척 수주. SCFI 3천 웃돌며 지속 강세. 신조선가 상승 컨선 발주 잇따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태로 장기와 글로벌 해상 운임 강세가 지속되면서 덩달아 컨테이너선 몸값도 오르고 있다. 글로벌 선주들의 발주 증가에 따라 선박 건조 가격도 높게 책정 중으로 조선업계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해운이랑 저거 뭐야 조선, 이거 기사죠. 같이 있네. 한때 K조선을 이끌었던 컨선이 귀환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가 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 가스선에서 집중해온 사이 컨선은 중국이 독식했던 구조가 다시 변화하는 모습이다. HJ중공업도 이달 유럽 선주사부터 7,900톤급 TUE급 컨선 2척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도 지금 계속 조선 애들도 좋거든요. 현대 한국조선해양인가? 얘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제 최근에 상장한 애인데 얘는 약간 얘도 끼가 좋았는데 한번 좀 얘도 조만간 상승 나올 것 같거든요. 얘도 뭐 계속 봐야지. 일단 오늘은 좀 조선내와 세력주 중에는 얘가 좀 올랐는데, 우량한 거의 조선 테마는 우량한 애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애들. 얘네들은 매매하기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잘 안 가요. 매수해도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서 STX 그린 로직스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해운 테마까지. 그리고 삼성 SK 후공정 업계와 장비 공급 논의, D램 HBM 수혜 본격화라고 해서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최근 국내 후공정 장비 업체와 D램 HBM용 투자와 관련한 공급 논의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업체가 어디냐면 DI, YC, 테크윙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 제일 강하고 잘 갔던 딱 그 종목이죠. DI, YC, 테크윙. 근데 얘네들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이제 목요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 5일, 7월 5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필라 반도체부터 뭐 엔비디아까지 반등 나올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겠죠. 반등 시점에서. 그러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기대감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삼전이나 SK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지금 끼가 좋죠. DIYC, 테크윙 이런 애들을 잘 갖고 있으면 다음 주까지 좀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DI는 제가 저번 주부터 효자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금 저항을 3번, 4번까지 맞고 오늘 드디어 뚫었어요.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많이 받은 만큼 이 이후에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요거 뚫으려고 여기 뚫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기관이 오늘 좀 많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DI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워트가 뭐 저런 걸 붙여줬어요. 워트, 삼성, SK 후공정 업체와 D램. 그리고 아까 방금 전 기사죠. 근데 핵심 장비 국산화 때문에 제 워트 세력이 이걸 붙여줬나 봐요. 그래서 오늘 워트가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얘도 지금 차트를 보면 워트도 묘하게 좋아요. 이런 박스권을 뚫었어. 지금 뚫고 이제 이 위에다가 조만간 이런 신고가까지 가려는 건지,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종목 이름 붙인 이런 기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차트가 지금은 워트가 괜찮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반도체는 큰 일정이 남아있다. 아나페스 반도체 엔비디아 호환성 테스트 통과라고 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아나페스가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도 떨어졌고, 기사 괜찮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얘는 할지는 모르겠네. 시간 외에도 떨어졌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기사가 많지 않아. 중요한 기사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당 1호 법안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라고 해서 오늘 전력 테마가 좀 움직이긴 했죠. 저번 주부터.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전력 테마한테는 좀 더 호재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대요. LNG 사업 확장하는 에너지 대기업들이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발 전기 수요 폭증. 이게 천연가스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그래서 천연가스는 저는 앞으로도 좀 전망이 괜찮아 보여요. 싱가포르, LNG, 기업 인수, 아람코 등 중동 오일 기업도 가세, 해외 프로젝트 기업 투자에 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들도 LNG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소비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가스 발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 여겨지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 GSE도 있고 한데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버티고 있죠.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이 신고가를 가려고 해요.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태양광 발전 10년간 14배 급증했는데 송정만은 개거름 전력망 특별법 시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옮겨야 되는데 이 전력망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뭐 이거를 공사를 하려고 해도 저런데 뭐야 시골 이런 데서도 막 반대하고 주민들 반대하고 그래서 개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력망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거고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제주 100일에 집단 감염 중학교 인근 학교에서도 확진이 있다라고 해서 주말 중에도 100일의 뉴스가 나왔고 지금 마이코플라즈마의 100일에까지 이런 감염병 테마는 금방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국제 아픔이 그 마이코플라즈마에도 이제 그쪽 테마에도 껴있고 그리고 이 100일에도 국제 아픔이 움직이는데 시간 외에서는 좀 떨어졌어요. 근데 뭐 내일 오전에 이거 매매하실 분들은 뭐 100일에나 마이코플라즈마 한번 쳐보시고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런데 들어주면은 한 번 더 N자형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았죠. 6,500원 이런 구간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데 이런 기사도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캐딜락 리릭의 양음극재 동시 공급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GM 미국 중국산 배제 정책에 따른 공급망 전환 이런 게 있고 JLK 전립선암 진단 AI 솔루션 FDA 승인 이걸로 이제 오늘 JLK가 상한가를 갔는데 당연히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 200억밖에 안 터졌고 최근 이제 하락 추세에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다가 꺾였다가 다시 상승 이런 애들은 저는 매매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오늘 상한가 유일하게 가서 가져왔어요. 내일 진짜 할 거 없으면 그냥 시가에 한번 보려고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북 재래식 그런 신기술 무기 거래 정황 포착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있었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방산 테마도 계속 좋았죠. 최근 계속 좋았고 저번 주까지 이제 폴란드랑 루마니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번에 그 중소형주들은 많이 안 움직였고요. 대형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조금 괜찮게 움직여줬죠. 뭐 딱 요거밖에 오늘은 뭐 반응을 크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방산 애들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쪽 방산 테마의 주도주는 없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네타나후 헤즈볼라와 전면전 준비 완료. 친이란 민병대 수만 명 참전 준비라고 해서 이러면 이제 방산 테마, 뭐 코츠 테크놀로지 중소형 중에 지금 잘 움직이는 게 코츠 테크놀로지랑 빅텍 정도가 있겠죠. 그런 애들이 이제 이런 세계 정세의 긴장감, 전쟁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반짝반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수도 안 좋은데 이런 뉴스가 당일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빅텍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는 이게 다고. 자, 이번 주 일정. 일단 내일은 SOS랩이 상장을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핵심 부품인 라이다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로봇 및 자율주행 제품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있었고. 그리고 내일부터 태양 에너지 엑스포 개최를 해요. 킨텍스에서. 그래서 태양광 애들이 내일부터 좀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킨텍스의 일정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세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엑스포 개최라고 해서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는 이번 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 목요일 날 미국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첫 대선 TV 토론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뭐예요? 2차 전지를 엄청 싫어하죠. 전기차 지원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죠. 중국이나 이제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는 2차 전지가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둘이 이제 공통
된 그런 정책은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끝나고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료 소멸로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그쵸? 전력에 대한 그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오히려 화수 모아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 10시 하잖아요. 금요일 10시. 화수 목까지 모은 다음에 금요일 오전 혹은 목요일 오후장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 단기 스윙 전략. 단타 전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콘덤 코리아 개최 최근 움직인 건 KCS였습니다. KCS는 없나? 삭제했나? 삭제했네. 5일선까지 오늘 다이렉트로 왔고 이런 식이야 다. 5일선은 그냥 깨. 그쵸. 뭐 반등 없었잖아. 오늘 오전에 잠깐 반등하긴 했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아무튼 태양광 2차전지 그리고 양자 이렇게 일정이 내일 있습니다. 얘네들 움직여주는지 보면 되고 수요일날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일정이죠. 현지 시간이니까 뭐 수요일날 밤 우리한테는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한미일 산업장관 26일 미국서 열린다. 산업장관 회의. 그래서 이때는 제가 다시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쯤 다시 찍겠죠. 그래서 이때 요거 보면 되고 일단 일정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체코 원전 수주 윤곽 발표 예정. 그리고 목요일은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한국 콜마가 개최를 했죠 이번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뭐 매매가 어려우면 여러분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깨알 홍보 하나 하자. 효자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 이렇게 제가 매매한 일지 올려놨고 효자방 번호는 여기 있어요. 지금 조만간 그 가입 영상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 우리 그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 와서 여러분들 정보 보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뭐 꿀 정보 여러분들 얻어 가실 거 얻어 가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내일은 뭘 해야 될까요? 효자 종목. 일단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 임팩트 있는 뉴스가 있었나요? 많이 없어. 그죠? 많이 없어. 원래 보통은 임팩트 있는 뉴스를 토대로 이제 그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단기 추세가 좋고 이런 거를 보고 저도 이제 다음날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일단 시간 외를 봐야 돼요. 시간 외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 근데 GS 글로벌이 있죠. GS 글로벌이 3%밖에 안 올랐지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 클까요? 얘는 단기 과열 예고였어. 그래서 오늘 제가 종배를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종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단기 과열 예고에도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공지가 나오고도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도 시간 외에서 80억이나 터졌고 그리드 위즈 역시도 시간 외에서 4%나 상승을 했죠. 그리드 위즈도 좋아요. 근데 얘 이거 내일 이것 때문에 상승한 거 아닌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외에서 오른 애들 한 번씩 저는 다시 일단 시가에 봐줄 거예요. GS 글로벌은 솔직히 모르겠네 얘는. 오전까지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전력이나 혹은 유전의 뉴스 나오는 거 체크해보고 얘네들을 주시하면서 해운테마는 내일 봐야겠죠. STX, 그린로지스 이런 애들. 근데 갭이 많이 뜨니까 얘네가 지금 해운테마는 완전 주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갭 떠서 하락할 수 있어요. 바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테마, STX, 그린로직스 얘가 대장이니까 얘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화장품 애들 내일 하루 정도만 더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은 내일은 잡을 거예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리콘2 이런 애들. 그래서 어떤 거를 잡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DI. 내일 얘는 뭐 삼성전자 이거 보면서 주가 보면서 매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DI는 솔직히 오늘 기준봉을 세웠고 10% 상승이죠. 11% 상승을 했는데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16%로 잡는데 얘는 뭐 지금 높은 구간이니까 이 위에서. 근데 내일 얘가 혹시라도 눌림 나오면 전 좋아 보여요. DI도 내일 볼 예정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00일의 뉴스 쳐보고 국제약품 오전에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딱 봐도 지금 뉴스도 그렇고 뭐 굵직한 뉴스가 주말부터 오늘까지 하나도 없었고요. 대신 굵직한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보고 이런 종목을 모아가서 일정 나오기 전에 뭐 하루 전이나 당일날 매도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당일날 강한 테마를 단타를 해도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떻게 하시던지 무조건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됩니다. 물리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수요일 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